자, 여러분들, 오늘은 학습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텐데, 조금 여러분들이 미리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선생님이 링크를 두 개 걸어놨습니다. 네, 첫 번째 링크는 요 수업이고요. 두 번째 링크는 유튜브,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하나 더 걸어놨어요. 물론 뭐, 그 EBS 학습터에다가 밑에 링크를 또 클릭해갖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2번 파트 있죠,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먼저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 가지 용어 마지막에 좀 이름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해, 용액, 용질, 용매. 그래서 용액과 용액이 아닌 것을 한번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림을 저녁에는 보면 네, 이렇게 국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와 이제 딸이 국을 만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소금과 후추를 동시에 넣었습니다. 이 국에다가 맛에 뭐 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물론 물이라는 그 큰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그다음에 후추와 소금을 넣었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소금은 현재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네, 후추만 여러분들 눈에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반응을 했죠. 자,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 과연 뭐라고 할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친한 소금은 물을 만나면 물과 잘 섞여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알갱이들이 물 입자, 알갱이 사이사이로 섞이면서 입자가 작아져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소금물 하면 여러분들 소금이 어느새 안 보이게 될 것 같죠? 그런데 후추는 물과 친하지 않아요. 그쵸? 뭐 친한 친구가 아닌 거죠. 후추와 물은. 그래서 섞이지 못하고 뭉쳐 있어서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후추를 넣고 막 저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잠깐 화면을 멈추고 그두 번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잘 봤나요? 네, 영상에서 이제 나온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어떠한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녹는다. 어, 녹은 상태, 어떤 녹은 물질, 혹은 녹은 액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한자로 여러분들 아까 뭐 풀이도 있었지만,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녹이다, 그다음에 무언가를 풀어가다, 뭐 해설, 해결 이럴 때 해자를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녹은 상태를 여러분들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균일하게 섞일 때 용해라고 합니다. 균일하다는 건 일정하게 어떤 부위의 맛이든 다 똑같이 네, 그렇게 여러분들 섞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과학적 정의는 바로 이거죠.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르게 섞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 여러분 고른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된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 용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루 섞이기 위해서는 아까 후추와 물처럼 서로 친하지 않은 상태면은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과 물처럼 서로 친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서로 섞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특히 용해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생각이 뭐냐면 가루가 안 보이는 게 이제 아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완전히 그 물질이 예를 들어 소금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섞여가지고 녹아있는 상태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네, 이렇게 분말 주스를 여러분들 물에다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섞이면서 물에 잘 녹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네 가지 용어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맞춰 봅시다, 우리. 분말 주스가 물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죠? 용해돼요. 분말 주스라는 자체에 용액이 된다. 그다음에 커피 가루가 물에 녹는 현상, 용해. 돼서 커피라는 그 자체 마시는 거에 뭔가가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완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커피 용액이 된다. 자, 용질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 볼게요. 용해와 용액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었고, 용질은 녹는 물질이에요. 보통은 가루로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을 뭐 가루 물질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녹아버리는 물질 있죠. 예를 들어 소금 혹은 뭐 커피 가루 이런 좀 고체 물질을 보통은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에요. 보통은 여러분들 물이에요. 물.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배운 용액은 용매와 용질을 합쳐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네 가지 용어 헷갈리지 않고 우리 실생활 과학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가루 물질 뭐라고 했었죠? 가루 물질, 용질. 그다음 물은 녹이는 물체죠. 용매. 그래서 소금물이 완성이 됐다. 용해일까요? 용액일까요? 그쵸. 어떤 완성품이 여러분들 용액이라 그랬죠. 액체할 때 그 액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소금을 물에 넣어서 이 녹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바로 용해라고 하겠죠. 설탕도 마찬가지겠죠. 용질, 용매가 용액으로 되는데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합니다.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용질, 용매, 용액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소금물, 설탕물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용매. 용매는 보통은 액체입니다, 액체. 어떤 액체를 써서 녹였을까요? 여기 힌트는 물.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름 모를 가루를 물에 녹여서 맛을 봤더니 왼쪽 비커에선 짠맛이 났어요. 오른쪽 비커에선 단맛이 났어요. 두 용액의 다른 점. 뭐가 달랐을까요? 그쵸. 용질이 달랐겠죠. 물에 녹였다고 하니까 일단 용매는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 소금이 됐을 수도 있고 하나는 뭐 설탕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 소금과 설탕은 바로 용질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용액과 용액이 아닌 것. 모든 그럼 선생님 가루를 다 집어넣으면 다 용액이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가루를 물에 넣는다고 해서 다 용액이 되진 않아요. 용액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녹는 상태, 균일한 상태가 된 걸 우리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용액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르게 섞여야 돼요. 한쪽은 짜고 한쪽은 싱겁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완전히 녹았을 때 모든 부분의 맛이 일정하고 색깔도 일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래 두어도 여러분들 막 가라앉는 그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생과일 주스 같은 거 여러분들 가만히 냅두면은 밑에 오렌지가 가라앉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겠죠. 그럼 방금 말한 생과일 주스는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가루 오렌지 주스는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걸음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로 걸렀을 때 걸러지는 것이 없어야 돼요. 걸러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용매에 완전히 녹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니까 녹지 않으면 우리 용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식초, 이온 음료, 미숫가루, 흙탕물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용액일까요? 식초는 용액입니다.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 막 흔들어 갖고 넣지 않죠. 어느 부분이나 다 일정한 맛이 나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온 음료 여러분들,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을 마셔도 여러분들 같은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미숫가루 여러분들 요거는 과연 여러분들 용액일까요? 요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숫가루도 보면은 한참 오랫동안 놔두면 밑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는다고 할 수 없겠고, 흙탕물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잘 관찰해 본 친구 있을까요? 이것도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위에는 물이 뜨고 밑에는 막 흙이 막 가라앉게.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녹차, 된장국, 분말 주스, 생과일 주스인데 녹차는 완전히 우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녹차는 어느 부분을 먹어도 맛이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특수 녹차 이런 거 먹게 되면 밑에 이제 녹차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녹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캔으로 사 먹는 그런 주스류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된장국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된장국 혹시 먹다가 좀 오래 놔둔 친구 혹시 막 색깔이 좀 변하는 거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좀 약간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 위에는 좀 싱거운 맛이 나겠죠. 분말 주스 아까 말했어요. 이 7번과 8번은 우리 잘 구분합시다. 주스는 다 용액일까요? 라고 하면 어떤 주스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분말 주스는 물에 녹여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녹습니다. 맛도 균일하고요.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네, 그 과일, 그 생 과일이 좀 가라앉게 돼요. 오렌지 같은 경우는 무거운 오렌지 덩어리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좀 용액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잡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용액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유리세정제 어느 부분이나 똑같아야겠죠, 농도가. 만약에 이게 안 녹아서 가라앉았다라고 하면은 윗부분을 이렇게 닦을 때는 막 창문이 잘 안 닦이고 밑에 가라앉은 부분을 막 뿌려서 닦으면 잘 닦이고 이러는 좀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유리세정제도 용액, 구강청정제 뭐 바그린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막 흔들어서 쓰지 않죠,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나 농도가 동일하다. 그래서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손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실험 관찰 38쪽을 정리를 해보고 실험 관찰 밑에다가 여러분들 오늘 좀 알게 된 내용들을 20글자 이상 적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용액의 말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 그럼 어떤 부분을 알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꼭 적어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실험 관찰은 38쪽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해보면서 용액과 용액이 아닌 것을 구분하면 더 좋을 것 같죠. 네. 뭐 소금과 설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 멸치가루 같은 경우는 용액이 아니라고 있겠죠. 용액이 아닙니다. 자,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그냥 용액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디를 넣었을 때 뭐가 어떻게 된다. 그 현상을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 좋겠죠. 이렇게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전부 다 나온 그런 짧은 글짓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용액 아까 몇 가지 설명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동일한 그런 농도의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마셔도 혹은 먹어도 동일한 농도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네,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